해안에 5에서 30,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 제주 산지는 5mm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2부까지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퀴즈를 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관련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반응, 그것이 첫 뉴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 MB정부 쿨했다. 이 발언과 관련한 대검의 해명.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자, 6시 첫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예정이다. 오, 이거 맞히신 분이 있었어요. 8078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네, 이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078번 쓰시는 분, 첫 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통해서 아베에게 친서 전달 예정. 이게 맞히신 거였어요. 자, 그리고 5374번 쓰시는 분, 영국 브렉시트 소식. 네. 자, 그리고 2197번 쓰시는 분, 6시 첫 뉴스, 오창석 정계 복귀, 내년 총선 부산 출마 선언. 네. 네, 틀렸습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 남았죠, 빚이? 아주 놀랍게도 총선 전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 4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기 22대 총선에 나가겠네요. 20대 총선 나가가지고 엄청난 태산 같은 빚을 지고 이제 4년 지나서 다 털게 됐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들 말이죠. 네.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회 상황 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퀴즈는 우리 김수희 평론가가 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일본 언론이 내놓은 보도 내용에 관한 퀴즈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내렸던 수출 규제 조치, 일본 총리인 이 사람의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가 주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일본의 현 정권 간부들은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요. 네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현 총리인 이 사람의 이름 전체 4글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4글자입니다. 떨렁 두 자면 뭐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지만은 요 넉자입니다. 넉자. 예. 자, 4글자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김수민 평론가, 첫 소식 뭡니까? 네, 공수처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에 공방,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법안 2개 중에 한 가지를 발의를 했던 의원이죠.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공수처에 그냥 기소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기소 배심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참여재판할 때 배심원단이 또 참여해서 재판을 하듯이 1심에 한해서 여기서도 이제 공수처 검사가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 무작위 추출로 뽑힌 7명 내지는 9명의 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소 여부를 심의해서 의결하는 이런 방안이
권은희 의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소권을 준다는 건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현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네. 계속 공언을 해왔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헌법에는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것이 나와 있을 뿐이고 이를테면 특검 같은 경우도 검사가 아니면서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기소 배심제를 실시를 할 수 있고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위헌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공수처를 두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은 그 말이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이 기소 배심제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네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양당 간에 네. 좀 합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죠?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의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권은희 양까지도 수용할 수도 있다. 논의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일부 시간에 핫소리에서 네. 권은희 의원 발언을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반대한다면은 민주당과 합의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혼자서 반대해서야 뭐 공수처를 뭐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또 협상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집회를 또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당협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최소 참여 인원을 정해주고 참석 인원 인증 사진까지 제출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YTN이 확보한 이 내부 공문을 보면 현역 의원인 당협위원장은 400명,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300명씩 참석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인원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집회 제한이 있지만 네. 그 이전에는 제한 없이 집회를 열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자유한국당의 전국 당협위원장들 등골이 휩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이제 40인승 10대씩만 움직이더라도요. 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각출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을 텐데 네.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자유한국당이 정당 후원회를 한동안 개설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개설을 했어요. 이런 장애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쓸 돈 많을 텐데 이 장애 집회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것 아닌가. 뭐 이건 뭐 저 집회 뭐 적당히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연다고. 이게 집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전에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정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 그분이 총선까지 공천 주는 거예요. 황교안 그렇죠. 대표가. 공천 심사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당협위원장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인 집회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75885929 이 계정 쓰시는 분.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이 아저씨는 자꾸 땡만 치는 것 같아서 웃네요. 예. 아저씨 직업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치는 거. 네. 아저씨 직업이에요.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KBS가 최근 11년 동안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의 결과 보고서 전문을 네네.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서 공개했던 자료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본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편집본과는 달리 원본에는 상세한 재정 비리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관련자들의 직함까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전문은 뭐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 알림이라고 해서 대학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웹사이트에 감사 결과를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11년 동안 사립대가 대학 알림위에 스스로 공시한 재정 비리 액수는 3,700억 원이거든요. 근데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4,100억 원 정도입니다. 4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일부 대학이 재정 조치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사항조차도 방치되고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사학 비리에 이 사람들이 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교피아라고 불리는 교피아 교육부에서 퇴직을 해서 사립대에 재취업한 사람들인데요. 전관예우로 예. 예. 이사, 교수, 행정대외부총장, 사무처장, 법인행정본부장 등등 요직으로 들어갔는데 80여 개의 학교에 걸쳐서 113명이 이런 식으로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대학교에 이제 종합감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275개 학교거든요. 네. 예, 총 359개 사립대니까 76%에 해당하는 사립대가 네. 11년 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투명성에 어떤 큰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사립대에 대한 이런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해요. 예, 거의 뭐 80%에 이르게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공교육의 영역에 사실상 포함된 이 대학 교육이 이런 식으로 비리의 온상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또한 이번 국회에서 국회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현재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이제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떠한 내용이냐라는 질의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인 것으로 말한 것이지 네.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18번이나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며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안에 올라간 것은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게 공수처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그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검찰이 한다면은 국회의원의 이 기소를 검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국회의원 기소는 뭐 검찰이 독점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대배심제를 적용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열려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네,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고, 이 신림동 얘기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11일 있었던 일인데 서울 광진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서 건물 복도까지 진입을 한 어떤 그 30대 A 경사가 여성을 집에 끌고 들어가서 들어갔던 그 혐의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22일 사건이 지나서 지난 이달이죠. 이달 3일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오. 이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재판에 넘겨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미 일단 지난 4일에 이 A 경사는 직위 해제가 되었고요. 이 재판에 넘겨진 A 경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심하게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민의 한수, 석의 한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사립대 부정에 대한 얘기 드렸었는데요. 사립대학 Edufine, NU, 네.
네. 에듀파인과 같은 이 감시 체계, 뭐 투명한 회계 체계는 사립대학교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서기한수. 네, 궤도에 올라간 기차는 반드시 종착역에 다다라야 한다. 네.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네. 김수민 평론가 네. 정말 깊이 있고 예리하고 또 아울러 또 우리 사회 그 약자의 그런 아픔들을 전해주시는 데를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우리 프로그램을 빛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제작진이 네네. 특별히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행운의 편지 아니죠? 아닙니다. 저 바로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예. 표창장 성명 김수민. 직인이 없는데요. 예, 직인이 없습니다. 예, 직인은 파일러 드리겠습니다. 예, 파일러. 네. 귀하는 평소 다양한 성대모사로 청취자와 제작진을 웃고 울게 만드는 등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한국방송공사 김용민 라이브 제작진일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네. 다음에 만납시다. 예. 네, 그 표창장 그거 웬만하면 칼라로 뽑아주시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국정감사철이라서 아낄 건 아껴야 예, 돼요. 그래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만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한 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싸고 보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뚜렷한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장비 도입이나 운영 과정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라며 한미가 지속해서 서로 유리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데 대해 정부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경계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독립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쿨했다며 평가. 정말 MB시대 검찰은 다시 돌아봐도 훌륭했나? 현 정부 들어 생긴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 중 일부. 지난 2008년 정현주 전 KBS 사장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불법성을 알고서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부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MB 정권 검찰의 최대 오점. 당시 노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흘린 검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2010년 보도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쿨한 남자 MB 구속되기 전 자신에 대한 비리 수사에 대해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MB가 검찰에게 가장 쿨했다는 발언과 관련한 김남국 변호사의 평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리고 지뢰 작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걸 하나씩 푼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혹은 그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있을까 보통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그럴까봐 자기가 대통령이 있는 기한 동안 그 혐의 중에 가장 싼 걸로 재빨리 처리하자. 대통령 측근과 형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그 혐의 중에 가장 싼 걸로 재빨리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수사를 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한마디 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이러거나 말거나.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는 지적을 하자 윤석열 총장 쿨하지 못하게 대꾸하고.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는 전화. 그래 이젠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해. 너는 쿨해. 넌 참 좋겠다. 그래 참 좋겠다. 나만 울어 너는 웃어. 나는 울고 너는 웃어. 정말 비겁하지. 나 이렇게 비겁하지. 며칠 전엔 0번으로 문자 보냈어. 그런 말 줄 알았어. 나도 0번으로 문자 올 줄 알았어. 근데 없어. 486으로도 보냈어. 천사로도 보냈어. No good,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good, I'm sorry. 하지만 난 so good. No good,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No good, I'm sorry. 하지만 난 so good. 얼마 전에 너의 미니 홈피 들어가 봤어. 사진이 보이지 않아. 왜일까 생각해봤어. 맞아 너와 나는 일촌이 아니었어. 왜 나랑 일촌 끊었어. 괜히 끊었어. 걱정하지 마 다시 일촌하면 돼. 뭐라고 할까 예전 그때처럼 내 사랑 유세윤으로. 너의 일촌 댓글 파도 타고 널 볼 수 있지만 초라하나. 어제 너의 얘기를 들었어. 내가 사준 핸드폰 바꿨다며.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너와 나의 I'm sorry. 하지만 난 so good. I'm sorry. 쿨하지 못해 미안해. 약속 남았어. I'm sorry. 하지만 난 so good.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cool.
You're so cool. 넌 no cool.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넌 no cool.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넌 no cool.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넌 no cool.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넌 no cool. You're so cool. No cool. You're so cool. 난 no cool. So cool. 네,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들어봤습니다. 6033번 쓰시는 분, 이 노래는 언제적 노래인데 미니홈피가 나오고 문자를 천사로 보냈다는 가사가 나오네요. 예, 그래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인 것 같은데 시대가 참 많이 흘렀죠. 예. 자, 앞서 퀴즈 문제 냈습니다. 아베 신조가 정답이었는데 김미선님 아베 싫어. 네, 넉자 정답이 넉자라고 했는데 네, 아베 싫어라고 말씀하셨고 8933번 쓰시는 분 아베 내각. 네, 배재양님 아베 마리아. 네, 자 그래요. 4968번 쓰시는 분 아벤가베. 네. 자, 그리고 9907번 쓰시는 분 아베 신조 맞히셨어요? 이 사람의 신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2655번 쓰시는 분은 정답 아베 신조 퇴근길 엄청 밀리는 거리 신호등에 걸려서 보내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맞히셨어요? 자, 그리고 배진수님 고이즈미 언제적 고이즈미를 네. 자, 3709번 쓰시는 분 아베 신조 방사능 문제가 언더 컨트롤이라고 뻥치는 사람. 네. 자, K75886017 이 계정 쓰시는 분 한국 잘 되는 거 정말 싫어. 배 아파. 배 아파. 네. 네. 자, 아베 신조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자, 저희가 정답자 몇 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볼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수미 씨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사고의 여파까지 더해져 힘겨운 퇴근길인데요. 먼저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방면입니다. 내서 4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영향으로 화서부터 남상주까지 10km나 긴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우회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로도 남양산에서 있었던 사고의 여파가 남아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진천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요. 여파로 증평부터 진천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은 강일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뒤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또 판교 일산 방면도 하계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청계 요금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첫 번째 주인공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어제 국감에서 MB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쿨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네. 바로 앞에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시절에 얼마나 중립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네네네. 그 대검 그 대변인실에서 이게 논란이 되자 해명문을 배포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고 했으나 그 이철희 의원 질문자가
그 말을 끊는 바람에 그 뒷얘기를 하지 못했고 그 이명박 정부가 더 중립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의도는 아니었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살짝 궁색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이명박 정부가 쿨했다라는 말은 다른 정부는 쿨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말이 잘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철희 의원이 끄는 그 지점까지도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이게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감 여러 번 해보셨는데 답변은 좀 두갈식으로 하셔야죠. 두갈식으로. 예, 이렇게 미갈식으로 뒷말이 더 있었다. 이거는 조금 궁색한 변명이 이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때 쿨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발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시 검찰과 그리고 청와대가 굉장히 긴밀했구나, 가까웠구나.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청와대와 검찰이 그 행정부의 사령탑과 외청으로서 긴밀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긴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그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단합하는 그런 데 있어서 공조가 튼튼하다면 그건 뭐 바람직한 긴밀함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앞서 언급했지만 뭐 MBC PD 수첩 제작진을 무리하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다가 결국에 뭐 무죄 판결이 났죠. 네. 당시에 이게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냐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임수빈 그렇죠. 검사가 이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옷을 벗기도 했고요. 뭐 정현주 사장 관련 그 수사를 보더라도 당시 뭐 KBS가 정부의 법인세를 그 덜 환급받았다라는 좀 황당한 일종의 배임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배임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 건 역시 무죄가 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의 어떤 걸림돌이었던 뭐 KBS 정현주 사장을 좀 찍어내기식 수사라고 이제 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KBS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이렇게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조율을 해준 건데 그걸 KBS가 받은 건데 이걸 갖고 배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조정해 준 거 그 무시하고 끝까지 뭐 KBS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했다는 말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당시 검찰의 행보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랑 장땡님 방송 본 사람들 바보 취급합니까? 말 끊는다고 안 할 뿐도 아니던데.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 그 검찰이 뭐 권력에 대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느냐? 뭐 다들 기억하시듯이 뭐 대표적으로 BBK 수사에 면죄부를 줬던 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BBK를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이후에 아주 뭐 승승장구 뭐 승진을 했던 것만 봐도 이게 엄정한 수사가 맞았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뒤에 작년에 1심 판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그 판결이 나기도 했었죠. 네. 또 뭐 그 정권 아래에서 대통령 형이라든지 측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수사를 받았고 더러는 또 처벌됐고요. 감옥도 갔었고 그 과정은 뭐 그 정권의 비리가 다음 정권 때 털리기 전에 사전에 그 정권 아래에서 싸게 터는 싸게 터는 그런 또 뭐 나름의 어떤 뭐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또 이렇게 그 뭐 하여튼 그 사전에 이게 이게 죄를 더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조직을 사랑하는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이런 시절의 검찰을 아름답게 회고하는 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구나 현재 지금 뭐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원 없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더 엄정했다, 중립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이 코너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인데요. 왜요?
왜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 뭐 겐세이 발언. 이은재 의원하고 왜 우리하고? 이분이 늘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으로. 우리 코너와 네, 우리 말하기 코너.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에요, 가장. 네, 우리 이은재 의원님을 자유한국당 대표 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또 홍보대사도 있으면 저희가 또 위촉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촉하는데 그치지 말고 저희가 연말에 이분을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연말 장원 특집해서 한번 게스트로 모시는 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아직 저 국정감사 안 끝났어요. 너무. 저는 국정감사 이분이 뭐 국정감사에서 입을 여실 때마다 저는 상당히 좀 그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엔 또 많이 자제하시더라고요. 또. 자제하는 게 이 정도인가요? 그래요. 어제 이분이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 주장대로 물러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조국 장관의 뭐 이른바 뭐 빠돌이 빠순이 뭐 그런 식의 비유인데 봐요. 아주 좀 저급한 좋지 않은 표현이죠.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더 심한 비속어로 들릴 위험이 있어서 아무튼 이게 좀 답정너 질문이죠. 뭐 이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한다고 물러나실 겁니까? 그럼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넌 대답만 해. 거기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조국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열혈 지지자들을 통칭해서 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이지 않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심지어 검찰춘장이라고 놀림까지 받으시던데. 검찰춘장. 춘장은 그 짜장의 원료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그 시민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빗대서 야 일부 사람들이 널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화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수준 낮은 정치가 유권자와 싸우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 지지층을 싸잡아서 뭐 무슨 이렇게 비난하는 거 마치 좀 농부가 밭을 조롱하는 좀 행위와 유사한 것 같아서 이런 정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구 안에 또 이은재 의원과 정치적 지향이 다른 분들, 특히 조국 전 장관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국회의원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 대표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이분 왜요? 이분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탄력 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 이건 지금 도로공사 이제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어떤 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톨게이트 수납원이 사라질 직군이라는 건 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앞으로 이런 업무 같은 것들은 뭐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하이패스가 뭐 지금 대체하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정치가 그런 분들 돌보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그거 없어질 직업이니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없어지는 일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거 없어질 직업 아니야라고 되묻는 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언을 하신 분이 그 청와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고 계시는 이호승 님이신데요. 그래 고위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처음에 알려졌는데 그 고위 관계자는 수석급이 되겠네요. 고위급이 맞았던 걸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네. 이게 정부가 뭐 무조건 노조 편을 들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막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라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좀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간 인물평 진행해 주신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하굣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목소리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5분부터 바로 12시인가요? 지금 우리 김용민 앵커 네. 그 자리에서 진행을. 그렇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여간 10시부터 KBS 11시. 11시입니다. 1시간. 1시간? 네. 오늘 2시간 드리라고 했는데. 1시간이요, 1시간. 외신과 함께 예. 중간에 또 기가 막힌 노래도 한 곡 들려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10시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석 전쟁. 지금 현재 각 정당 의석 수부터 네, 한번 체크해 변동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0석, 네. 바른미래당 28석, 불안불안하죠. 바른미래당, 네. 예.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네.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인데 이 중에 10석이 이제 대한정치연대, 대한신당.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의석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 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49석. 149석. 과반이 149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8석. 그러면 21석. 그걸 더 모아야죠. 21석 더 모아야 되는데. 21석에 뭐 정의당 6석도 끌어오고 이 대한신당도 패스트트랙은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네. 10석 끌어오고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또 일부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혹은 뭐 한국당의 일부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도 어떻게 좀 끌어와야 민주평화당 되고. 4석 있습니다. 정동영 자, 대표와. 그렇다면 한번 보죠. 바른미래당은 현재 뭐 조건이 많아요.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네. 민중당도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중당도 협조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금까지 11석이 되겠고 여기다가 무소속 대한신당 10석. 거기다 뭐 손혜원 의원 무소속 또 문희상 의장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이 다 반대해도 바른미래당이 다 반대해도 아슬아슬하게 의결 정족수에 도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일부는 바른미래당 지금 28석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당권파 비당권파 나눠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좀 복잡한 게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당권파 측이 수는 소수지만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단식했잖아요. 아마 선거법 개정안에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 투표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아마 연대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선거법이 좀 불안하거든요. 선거법은 당내에도 일부 지역구 의원 중에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야 막론하고 굳이 말한다면 이게 배신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 김용환이에요. 인사투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 다 전광판에 나오는데 나옵니다. 이름이 찍혀 나오죠. 그럼 무슨 뭐 내년 총선 걱정할 것도 없이 낙천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조금 이제 사실은 3개의 법안, 사법개혁 2개 법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이 3개인데 트레이드 관계로 이제 지금 꼬여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아무래도 또 협상력을 발휘해서 바른미래당까지 우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총선을 의미하는 의석 전쟁이지만 이게 중요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법안 하나를 표결해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가 그 이후에는 나비 효과가 커지거든요. 여기에는 저는 이 의원들이 표 계산도 있고 그 안에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딜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좀 바라보시라.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받아도 될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뭐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 다 받아주고 일단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이번 국회. 그리고 내년 4월 이후에 이제 오전 갑자기 황교안 대표 주장을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21대 국회에 접어들게 되면은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또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혹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도 중요한 이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당은 결사항전, 결사 반대이고요. 아까 왜 황교안 대표 얘기를 꺼냈냐면 황교안 대표 얘기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뭐 처리해 보시던지 하는 좀 미루는 뉘앙스여서 어쨌든 지금 공수처법은 독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국감 때도 내내 특히 김도읍 의원이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을 앉혀둔 가운데 공수처법이 이제 독재적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윤 총장은 뭐 끝까지 공수처법도 받아들일 거고 저 개혁 법안들을 다 받았겠다는 이제 입장을 얘기했지만 김도읍 의원은 왜 윤석열 총장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뭐 한국당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센데 윤석열 총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뭐 뻔한 얘기를 설득을 해서 이 한국당의 입장을 설파함과 동시에 자, 검찰총장의 입으로부터 이 공수처법이 위험한 법입니다. 혹은 지금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일종의 그 선전선동 홍보전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서 특히 이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 두 개 법안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자력으로 저지하기 힘들면은 웬만하면 협상에 끼어들어서 뭐 좀 공수처 실리를 법이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다면은 훨씬 그게 한국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치인데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건 좀 달라. 그 대신 당신들이 원하는 이걸 내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 혹은 뭐 이제 정치권 국회 내에서 있어야 되는 타협. 이제 이러한 그 정신인데 이러한 게 실종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 광장에 시민들이 나오느냐, 뭐 동원이냐, 서로 상대에 대해서는 동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발적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런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도 한국당을 빼고는 다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일부 유승민계 의원들이 이제 또 마지막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긴 하면서 일이 좀 꼬였지만 그런데 국회법을 위반한 분들이 저는 어제 국감에서 가장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국감에 스타 국회의원을 뽑아달라. 근데 윤석열 총장만 돋보였잖아요. 존재감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를 꼽는다면 여상규 위원장이다. 아, 그래요? 근데 스타인데 어떤 스타는 블랙스타다. 블랙스타. 어쩌면 국감 내내 그렇게 집요하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지 야, 이건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남들은 끝까지 수사하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어도 이 수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여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때도 그 얘기를 또 했죠. 그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당행위다. 아니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피의자죠. 아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사실상 영상으로 다 입증돼 있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면 또 피고발인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국회 방송이 압수수색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패스트트랙 수사하는데 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지? 국회 방송이 이제 국회 회의장을 생중계를 계속하는 방송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 파일, 그 영상 녹화 파일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확인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찌 보면 범죄 행위를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이제 이 회의장의 영상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전시 효과가 컸어요. 전시 효과 컸죠. 어떻게 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만큼 수사할 거라고 보세요? A. B, C, D, E, F, G, A입니다. 어쨌든 A들입니다. A. A. 아 그렇습니까? 평점 A가 아니고 그냥 감탄사 A.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좀 다소 희박하다. 근데 사실은 오늘 박지원 의원이 네. 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는 아니 이 소환도 없이 기소했잖아요. 공소장 내용도 부실해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부실 기소 이 과잉 수사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는데 아니 의원님 왜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이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니 되시는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처럼 앞으로 이 검찰 특수부 특히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모든 것은 공정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뚝 이제 얘기를 끊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은 아니야. 패스트트랙 관련자들도 저 소환 없이 기소할 거예요.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돼야 옳다고 보지만 그렇게 될까? 약간 현실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뭐 여러분들께 이거는 분명히 소문이고 뭐 사실에 기반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소문이라는 점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떠도는 설 중에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과 뭔가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굉장히 억측이라고 해야 되는지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해야 될지. 음모론이죠. 요즘은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공수처 저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결사 저지해 드리리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21대 국회로 좀 선처해 주시오. 넘긴다. 미루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빅들이 이제 음모론인데 이건 영화적 상상이죠. 영화의 음모가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일단이라도 사실이면 사실 그 비슷한 미스테리는 있었어요. 동양대 이 압수수색 때 또 동양대 표창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이 주제로 떠오를 때 그 전에 사모펀드도 있고 뭐 웅동학원도 있고 이 신문에서 막 때린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 중요한 인사청문회 14시간 내내 3분의 1을 동양대 표창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말미에 봤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이 자정까지 차수 변경은 안 하겠지만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계속 검찰에서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대놓고 이런 뉘앙스를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엠바고를 걸었지만 자정 인사청문회 딱 끝나자 바로 나온 소식이 기소였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기소. 근데 계속 물어본 인사청문회 질문이 자 혹시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 후보자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나절을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의심의 결과가 이제 일단은 가설 음모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김용민 앵커님의 말씀을 확인드릴 수는 없지만 이 우리 정치에서 종종 음모론은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목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수사 결과로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내일 총선이라면. 내일 총선이면요. 자, 오늘 갤럽 조사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조사는 높아졌어요.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보건데 자, 민주당 105석. 좀 긴장하시라고 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82석.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좁혀졌어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죠.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